AI가 일을 줄여준다고요? 4억 시간의 근무 데이터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는데 증거가 없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차트가 좀 아쉬워요. 제목부터 보면 근무 환경에 대한 보고서고요. 일이 증폭되어 있다고 하죠. 가장 중요한 단어가 부제목에 깔려 있습니다. AI의 적용과 실제 근무 환경을 봤을 때 업무가 증폭되고 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목차를 보자면 AI를 도입하느냐 마느냐는 이미 논의의 단계를 지난 상황인 것 같죠? 다만 AI는 일을 증폭시켰지만 대체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이 문장이 마음에 들었어요. 생산성으로 눈을 돌리자면 근무일은 줄어들고 생산성은 늘어나지만 집중력은 좀먹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네요. 여기에 근로자의 환경까지 다루고 있는 보고서입니다. 조사한 데이터의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4억 4,300만의 근무 시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1,100여 개의 조직, 16만 3,638명의 인원을 3년 동안 조사한 결과입니다. 실제 웹이나 앱 사용 시간을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라고 하네요. 이 보고서가 내린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AI가 반복 업무를 처리하고 협업 도구가 마찰을 줄이고 직원들이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이 해낸다는 건 환상이라는 것. 행동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세한 건 그 다음에서 볼까요? 우선 대표 지표만 보자면 평균적으로 각 조직에서 사용하는 AI 도구의 수는 7개 정도라고 합니다. 확실히 AI 도구의 수가 많긴 하죠. 관리를 다 어떻게 할까는 부차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근무 시간 중 집중하는 작업의 비중은 지난 3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협동 작업과 멀티태스킹이 채우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개별 파트로 들어가서 봅시다. 이미 AI를 채택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고민의 의미가 사라진 것 같아요. 어차피 도입은 다 한다는 가정하에 다음 단계를 보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수치로만 보자면 채택률은 80%, AI 도구의 사용 시간은 8배 증가, 월간 유지율은 평균 92%, 13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고 있는 비중은 전체의 39%에 달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AI가 업무 여유를 만들어준다는 증거는 아직 없네요. 다만 메시지는 강한데 차트를 보는 순간 이걸 왜 이렇게 그렸지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 그래프 뭘로 보이세요? 그래프를 처음 봤을 때 그래프의 종류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는 게 좋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는 얘를 누적막대 그래프로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봤을 때 그 색상 자체가 엄밀히 말하면 지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각 항목들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걸 설명하는 사실 법례라고 하는 존재가 이때는 좀 중요하기는 해요. 그래서 무슨 색은 뭘 의미하고 어떤 원형은 뭘 의미하고 이런 식으로 법례가 추가돼야 되는데 그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수치가 하나입니다. AI를 쓰는 직원들이 어느 정도 비율이냐라는 이 한 가지 데이터를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막대, 연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노란색 점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눠서 쪼개서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이 데이터들이 모두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성장했다라는 걸 각자 작년 기준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한색으로 추가를 해놓은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건 지금 장식적인 효과가 너무 과해진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작년이나 그 기준연도보다 전에 비해 어느 정도 성장했다 혹은 뭔가 증가했다라는 걸 보이고 싶다면 차라리 얘네들은 모두 같은 색으로 편집을 하고요. 꺾은 선이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화살표식으로 추가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니면 그냥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혹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시간이잖아요. 시간은 사실 추이나 트렌드 같은 걸 소개를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어느 정도 변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요거는 꺾은 선으로 가주셔야죠. 문서 타이틀이나 이런 제목들을 봤을 때도 전체적인 타이틀이 이걸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수치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색상을 다르게 해버리면은 이건 스케일이 2개 이상으로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전달이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가로축 그대로 그리시고요. 세로축 그대로 그리시고 대신 점을 찍어서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하는 게 좋다라는
대한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에서는 스윗스팟이라는 단어가 눈에 띄네요. 의미상 뭔가 적절한 것을 설명하는 것 같은데 대부분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번 데이터를 볼게요. 이 스윗스팟을 최적 구간이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대부분의 조직이 적용하고 있으나 소수의 조직만 AI를 제대로 쓰고 있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파악하는 스윗스팟은 AI를 사용해서 생산성이 가장 높은 구간을 의미하는데요. AI 근무 시간이 전체의 7에서 10%가 되는 경우에 생산성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생산성은 낮은 거죠.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보시면 생산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AI 사용 시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이게 뭐 영문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내용들은 굳이 여기에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민트색 계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생산성이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비율이거든요. 얘네 둘이가 같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내용들로 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들을 봤을 때 일단 상단에 있는 내용만 보셔도 이해는 충분히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의 이해를 좀 더 더하기 위해 우리가 그래프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아마 요 구간일 거예요. 여기가 적정 구간, AI를 일해서 사용하는 적정 구간에 대한 강조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비율상으로는 직원들의 비율은 굉장히 낮은 수치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생산성에 있어서는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프를 하나하나 뜯어가지고 혹은 상단에 있는 텍스트랑 매칭을 해서 봤을 때는 아 그래프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냥 그래프로만 봤을 때는 서로 다른 수치를 나타내는 데이터들이 한 그래프에 모여있기 때문에 이 전달이 잘 된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그래프를 좀 다른 방식으로 그린다 혹은 다른 유형을 생각한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처음에 가려고 하는 방향이 네, 여기 구간이 AI 사용과 관련된 비중인 거고 그 다음에 세로축이 실제로 수치라고 보면은 세로축 하나만 더 그립시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야 돼요.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른쪽이 생산성과 관련된 비율입니다. 자, 근데 가로축은 고정입니다. AI를 아예 안 쓰는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AI를 0.5% 미만 여기가 지금 제일 높아요, 비중이. 생산성은 그러면 오른쪽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쵸? 꺾은 선의 비중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올리다가 사실 여기가 이제 피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줄어드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생산성이 제일 높은 구간, 앞쪽 부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직원들이 많은 구간 이렇게 봐주시면은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갭이 생기는지 혹은 이렇게 옮겨가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좀 붙어주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근무제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번아웃에 대해 다룬 페이지도 살펴봤습니다. 번아웃에 대해선 많이 들어봤는데 앞으로는 디스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도 더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거칠게 번역하면 역량 방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한 근무 패턴이 증가하고 번아웃 리스크는 5%로 하락했죠. 즉 과부하 상태의 직원은 감소했으나 문제는 디스인게이지먼트 리스크가 증가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이 보고서에서 최대의 불만이 변화량에다가 자꾸 막대 의미를 붙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요. 지금 2025년을 한 가지로만 보면 여기가 23년 구간일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이 2025년 구간일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23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변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좋은데 그걸 굳이 이렇게 누적막대 차트에 담아버리면 얘네들이 다 합쳐서 어떤 의미지? 라고 밖에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의 보는 눈이라는 게 이 전체를 합산해서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의도하는 거는 지금 그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일단 상단에 있는 텍스트만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면 번아웃은 줄었는데 더 효율로 사용되는 직원들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I로 인해 생산성이 늘었을 때 조직에서 일을 시킬 만한 자원 자체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일을 더 시킬지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더 사용할지 지금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적막대 그래프를 그대로 읽으려고 할 거고 근데 실제로 보이는 건 사실 요거거든요. 얘네들은 늘고 있고
얘네들은 줄고 있다. 이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사실 어떤 그래프가 좀 적당할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차트 중에 버터플라이 차트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 한쪽에다가는 번아웃을 넣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 한쪽에다가는 디스를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자, 번아웃의 경우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봤을 때 번아웃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 7%, 그 다음에 6%, 그리고 5% 이런 식으로 줄어들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활용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19%, 왜냐면 오른쪽보다는 확실히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19%네요. 그래서 19% 대신 2025년에는 23%로 늘어나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양옆으로 갈라지는 형태거든요. 지금 2023년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원들을 보면은 전체의 26% 정도 나오거든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친 거예요. 그리고 2024년 볼까요? 그러면 25%예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직원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은 또 28%예요. 그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활용을 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2024년에서 2025년에 확실히 늘어난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적막대도 아니고 약간 애매한 빈값이 들어가 있는 그래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거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버터플라이 차트로 양옆으로 쪼개는 방식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 번째, 도입은 끝났다. 문제는 얼마나 쓰느냐다. 부정 사용량을 찾는 게 다음 과제입니다. 두 번째, 번아웃은 줄었지만 빈자리가 문제다. 높아진 생산성에 맞춰 직원을 어떻게 배치할지 갈팡질팡하는 상태예요. 세 번째, 좋은 데이터도 차트를 잘못 고르면 전달이 안 된다. 같은 숫자도 어떤 차트에 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버튼으로 알려주시거나 정보디자이너 센으로 검색하셔서 데이터 시각화 관련한 정보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알림 버튼도 환영이고요. 댓글로 궁금한 부분 남겨주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